이 시간에는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진이 일반화되기 전 필름 사진 시절보다도 최근에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류도 필름 사진 시절에 나왔던 일회용 카메라의 종류보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일회용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요즘 또 흑백 필름을 장착한 그런 일회용 카메라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일회용 카메라에 대한 소비가 전보다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필름 사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전에보다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을 위주로 해갖고 레트로 열풍이라는 그런 게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로의 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그런 것들을 접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나 느낌을 접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디지털 사진을 하다가 필름 사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촬영한 걸 가지고 또 현상도 해야 되고, 현상이 끝나면 인화를 하든지, 스캔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만들든지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필름의 느낌은 받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처럼 필름을 제대로 이렇게 조작하고 현상하고 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분들이 요즘 필름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또 일회용 카메라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일회용 카메라를 제대로 모르고 사용을 해서 큰 마음 먹고 사용하는 그런 필름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를 제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체크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물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또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정 초점 카메라입니다. 일회용 카메라에는 초점을 맞추는 초점 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토포커스가 되는 그런 전자 시스템도 아니고 완벽한 아날로그 카메라거든요. 초점 링도 없죠. 그 다음에 조리개라는 게 구멍을 크게 작게 해갖고 빛을 조절해 주는 건데 이 구멍을 크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리개 구멍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 조리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는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필름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카메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이 셔터하고 조리개인데, 이 셔터도 한 가지 셔터 스피드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셔터 스피드, 하나의 조리개 가지고 초점도 정해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과초점 거리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초점이 맞기 시작한 카메라에서부터 초점이 맞기 시작한 앞부분까지 거리를 우리가 과초점 거리라고 그럽니다. 과초점 거리를 고정시켜 놔서 보통 일회용 카메라는 1.5m 이상부터 초점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1.5m 안쪽으로 들어오면 초점이 안 맞아요. 이 카메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1.5m 바깥쪽으로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찍는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찍어준다 할 때는 사람을 카메라에서 1.5m 정도 띄워놓은 상태에서부터 찍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처럼 또 스마트폰처럼 저거 이쁜데 작아, 그렇다고 해서 클로즈업 해갖고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포커스가 초점이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개 구멍도 하나, 셔터도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노출이라고 그럽니다.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걸 노출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회용 카메라에는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날 태양광이 쨍한 날 찍는 게, 뭐 구름이 꼈어도 밝은 날 찍어야지 사진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 적으면 제대로 사진이 안 나오니까, 빛이 부족하니까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들은 대부분 다 감도,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감도가 최하가 400이고요. 800짜리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른 기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태에서 뭐 제가 감도 설명할 때 그 표현되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감도를 골라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감도는 그게 아니고, 일단 적은 빛의 양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도를 높은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이나 800 이런 필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림자진 부분, 그러니까 그늘진 곳 이런데, 또 실내 이런 데서 일회용 카메라를 쓰는 건 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빛이 또 밝기가 밝은 곳에서 찍어주면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온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회용 카메라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거 아닌데, 요게 지금 카메라 렌즈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파인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파인더고 요게 렌즈고.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후레쉬가 없어요. 일회용 카메라도 후레쉬가 있는 카메라가 있고 후레쉬가 없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레쉬가 있는 카메라가 주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후레쉬 없는 카메라를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가 있는 카메라들이 있고, 후레쉬가 있는 카메라들은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 요게 버튼이, 요걸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차지가 돼요. 충전이 돼서 후레쉬를 터트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이제 후레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렌즈고, 그 다음에 요게 파인더, 보는 창.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걸 누르면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전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좀 밝기가 어두우니까, 밝은 데서 찍어야 된다고 그랬지만, 후레쉬가 터지는 데는 좀 어두운 데서, 특히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 후레쉬라는 게, 얘는 지금 여기 달려있는 게 직사광이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뻗는 광선이에요. 우리가 후레쉬 촬영하는 사진가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있는지 몰라도, 후레쉬 헤드를 대부분 천장 쪽으로 올려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산광으로 찍어줘야 강한 그림자도 막아주고 반사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확산광으로. 근데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건 확산광이 아니라 다이렉트 광선이라고 해서 직사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직사광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요건 지금 일회용 카메라로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후레쉬가 이렇게 반사 물체가 있는 배경으로 사진 찍게 되면요, 이 반사광이 심하게 생겨갖고 여기 지금 여기 거울 부분에 있는 이미지는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확산광으로 찍게 되면 이게 거울에 반사된 앞부분의 풍경까지도 다 보여지는데, 후레쉬가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형태로 나와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는 이렇게 다이렉트 라이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울이나 이렇게 반사 물체가 있는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완성도를 극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하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다이렉트 라이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경험은 좀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레드 아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눈알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광선이 눈동자의 그 실핏줄에 반사가 돼갖고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후레쉬를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후레쉬를 쓰는 건 실내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실내가 어두워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실내가 어두워진다라는 건 우리가 눈의 동공이 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크게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공이 크게 확장된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후레쉬 광이 들어가게 되면 그 확장된 동공에 있는 실핏줄이 부닥치면서 실핏줄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눈알이 빨갛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목 현상, 또 레드아이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후레쉬는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겠지만 써야 될 경우에는 좀 더 이 각도를 좀 낮춘다든가 해가지고 후레쉬를 써주고 그다음에 뒷 배경에 반사 물체가 없는 거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줘야 이 여러 가지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단점을 막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카메라에 붙어있는 후레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광량이 약하기 때문에 1.5에서 2m 범위 내에서만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거지. 만약 인물을 찍는데 3m, 4m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후레쉬를 터뜨려도 후레쉬 빛이 대상에 부닥쳤다 카메라로 다시 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빛이 죽어버려서 후레쉬가 아무리 터져도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에 후레쉬가 달려있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후레쉬를 써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1.5에서 2m 범주 안에 놓고 인물 사진을 찍어줘야 후레쉬의 그런 그 광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앞에서 지나간 사진이지만 이 일회용 카메라 자체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파인더하고 렌즈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인더를 가리지 않으면 렌즈 쪽이 가려져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회용 카메라 자체가 또 조금 작다 보니까 손을 또 이렇게 크게 잡다 보면 이 렌즈 쪽을 손이라든가 다른 물체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파인더 자체로만 보니까 파인더는 가려지지가 않은 상태니까 렌즈를 뭐가 막았는지 가려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찍다 보면 화면에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그래서 카메라의 그런 가장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습관도 길러주셔야 된다는 게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카메라는 지금 이거 보시듯이 이게 지금 와인드레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게 저걸 이렇게 돌려줌으로 해서 카운트가 넘어가고 필름이 감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 24카트다, 27카트다 해갖고 카메라에 필름이 고정되어 있는 카트가 있으면 딱 그만큼만 찍고 현상소나 이런 데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헛돌 때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보통 두세 장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와인드레바 톱니를 계속 돌렸을 때 딱 돌렸는데 딱 멈췄다. 그러면 아직 찍을 필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셔터를 누르고 다시 돌렸더니 또 필름이 감긴 다음에 더 이상 안 돌아간다 그럼 또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톱니를 와인드레바를 돌리면 돌릴수록 삑삑삑 계속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돈다라는 얘기는 사진을 다 찍었다라는 얘기고, 카운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일회용 카메라에도 이렇게 카운트가 있는데 이 카운트에 봐서 제로가 되어 있으면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카운터나 이 와인드레바를 돌려보지 않고 야 이거 24카트짜리야 27카트짜리야 그럼 뭐 요즘은 39카트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해진 카트 수만큼만 찍고 현상을 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돌려보셔라. 더 돌려봐서 안 돌아간다 하면은 아직 찍을 필름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계속 찍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고 사진을 찍는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시면은요 훨씬 결과물이 좋은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밝은 곳에서 찍어라. 태양광이 강한 곳에서 찍는 게 일단 가장 유리하다. 후레쉬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대상을 1.5m 밖에서부터 찍어주는 게 좋다. 클로즈업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도 초점이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후레쉬가 달려있는 일회용 카메라에 사용하실 때도 1.5m에서 2m 안쪽에다가 대상을 놓고 찍어줘야 후레쉬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후레쉬를 사용할 때는
찍고자 하는 대상의 배경, 그러니까 인물이면 인물 뒤에 반사물체가 있는 곳은 피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너무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하고 인물하고 눈높이가 일직선으로 딱 맞는 그런 높이에서 사진을 찍어버리면 레드아이 이펙트 같은 눈이 빨개지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사진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을 조금 조절해서 후레쉬를 써주는 게 그나마 레드아이 이펙트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렌즈에 다른 물체나 손이 가려졌나 아닌가를 확인하고 찍어주는 그런 습관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일회용 카메라로 아주 완벽하고 좋은 필름 사진의 맛을, 아날로그의 그런 정치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완성된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